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수업은 의사소통 능력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혹은 현장에서 직무와 관련된 혹은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입니다. 자, 우선 편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사소통 능력이 좋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안 좋으신 편인가요? 아마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편이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너무 안 좋은 편이다. 대부분 집체교육, 이제 대면 교육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거의 다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지는 않더라도 엄청나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좋다, 나쁘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한다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상대방의 의도대로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의도대로 말한다가 아니라 내 의도를 곡해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의사소통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곡해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해보고 이걸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이 왜 필요한가? 이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을 잘하면 좋죠. 어디 가서나 우리가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얘기를 듣거나 교류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포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단 공포증이라고 하네요. 그 연단 공포증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혹은 의사표현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뭔가 굳어버리죠.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 라는 것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도 상대가 어떻게 나를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수업 시간에 조금 전에 예시를 들었듯이 대부분 교수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알고 있더라도 말을 안 하잖아요. 혼자 속으로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교수가 한숨을 쉬면서 내 답은 이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때 가서야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전에 공유하거나 여러분들이 같이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의사소통이 현장에서 지금 현실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죠. 즉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 청년 취업 상황에서는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만큼 정확하게 말을 하느냐,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나란 사람을 전달하느냐, 이러한 자기 어필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 평가의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의사소통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겠죠. 또 다른 측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의사소통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주변 친구들이랑 조금 친해지셨나요? 같은 분반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셨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건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정된 사고일 수도 있는데, 몇 년 이상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뭐냐면 가면 갈수록 뭐랄까 연애를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하겠지만, 뭐 연애라는 게 꼭 절실하게 해야 된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관계성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약간 온라인, 그러니까 SNS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대면보다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해소, 욕구에 대한 해소, 관계에 대한 욕구에 대한 해소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관계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 배려하고 같이 너의 얘기와 나의 얘기가 같이 조합이 되는 이러한 측면의 과정이 필요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과 지금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만큼 많은 경험을 같이 했고 많은 소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뭐 말이 안 통하는 부모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함께 보내는 시간, 일정 이상의 의사소통이 전제가 돼야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가면 갈수록 깊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이 두 가지 조금 전에 말했던 자기 어필로 이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형성 때문에도 의사소통 능력은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업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대학 수업에서 다루는 의사소통 능력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한 단계 넘어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NCS라든가 직무와 관련돼 있다라는 걸 전제를 깔아놓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회사 업무, 여기 가서 졸업한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찬찬히 듣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조직에서는 업무를 할 때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 빠른 의사소통 능력,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업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못한다던가 남의 얘기, 상사의 얘기를 주의 집중해서 못 듣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들의 자기 어필 그리고 관계 형성 외에도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 그 분야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고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